자, 안녕하세요. 식품통계학 과제 3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제 3 중에서 이제 문제 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 회사에서는 땅콩, 호두, 마카다미아 등을 혼합하여 캔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내용물의 25%가 값비싼 마카다미아라는 표지를 붙이고 있다고 한다. 이거 잘못 썼네요. 한다. 이 표지가 과대 선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검사자가 35개의 캔을 임의로 추출해서 마카다미아의 혼합 비율을 측정을 했는데 35개에서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각각 23.5와 3.1로 계산이 됐대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검사자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를 값을 이용하여서 설명하라 그러네요. 유의 수준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유의 수준을 알파 0.05 혹은 0.01로 두고 문제를 풀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가설부터 세워볼게요. 자, 가설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자, 가설부터 세웁니다. 자, 귀무가설, 대립가설 을 세울 거고요. 귀무가설은 대립가설부터 할게요. 대립가설은 주장하고자 하는 거 마카다미아의 혼합 비율이 25%보다 작다. 요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하고 반대로 귀무가설은 마카데미아의 혼합 비율이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각각을 구해야 되는 값들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n은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35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뮤라고 하는 것은 25죠. 25%를 기준으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세웠으니까 25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x 표본 집단의 평균은 우리가 얼마로 계산이 됐다고요? 23.5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표본 집단의 표본의 평균 S, 평균이 아니고 표준 편차는 3.1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통계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통계량 우리가 배운 거는 뭐였죠? T 아니면 Z였어요. T분포 아니면 Z분포입니다. 근데 문제를 잘 보고 하니 n이 35다. 그러면 Z분포를 쓰셔야 됩니다. 자, Z분포 쓰실 때, 자, 여러분들 어떻게 썼던가요? 자, Z분포 쓰실 때 우리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자, Z값은, 여기다 써야 되냐? 자, Z값은요,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더라?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Z값은 루트 n분의 S, 그 다음에 어떻게 했더라요? 자,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해서 z값을 구했다, 그죠? 이렇게 구했었고, 여기 계산이 다 됩니다, 그죠? 루트 35분의 s가 3.1, 그 다음에 뮤가 23.5 빼기 25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한번 구해보세요. 마이너스 2.86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를 이제 엑셀을 또 우리가 배웠으니까 엑셀로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요 식을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요거 빼기 요거, 그렇죠? 나누기, 나누기, 그 다음에 3.1 요거 나누기, 자, 스퀘어입니다. SQRT 제곱근 스퀘어인데 뭐의 스퀘어? 요거 n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나 여기서 구한 것이나 값이 똑같이 나와요.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 이 z값으로부터 우리가 p값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자,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데 내가 구한 값이 요 값이 마이너스 2.86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요게 넓이가 얼마냐? 이거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혹시 이제 요 값을 구할 때는 자 우리가 이제 손으로 구하려고 하면 표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확률 분포 여기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조금 여기 지금 5주차 강의 자료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2.86이니까 자, 2.8 여기서 이렇게 찾아가시고 잠깐만요. 여기 제가 좀 줄였더니 잘 안 보이네요. 2.86이니까 한 요 정도가 되나 그죠? 제가 막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예, 0.4979 이렇게 됩니다. 0.4979. 2.86이니까 0.4979입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이 말은 다시 얘기를 하면 요거를 이렇게 했을 때 요게 2.86일 때 요게 0.4979 이 얘기예요. 이 얘기죠.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0.5 빼기 0.4979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0.0021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의 넓이나 이렇게 반대로 한 요 부분의 넓이는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에 해당되는 확률인 것도 이것도 0.002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P값을 이용해서 지지를 H1 지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이 P값이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유의 수준 0.05보다도 작고, 맞아요? 0.01보다도 작습니다. 예, 요거보다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H0 기각 영역이 되는 거죠. H0 기각. 자, 기각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H0 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요거를 이렇게 P를 엑셀에서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겠는데 P는 자, normal standard distribution 요거를 쓰시면 표준 정규 누적 분포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8 하고 여기에서 true를 눌러주시면 누적 분포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도 0.0021 아까 우리가 구한 표를 봐서 구한 값하고 동일하게 나오죠. 요렇게 구하셔도 엑셀을 이용해서 내가 표가 없다. 나는 엑셀을 이용해서 구하고 싶다. 그럼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P가 구해졌고 이것은 또 동일하게 0.05, 0.001보다 작기 때문에 H0 기각이 되고 이걸 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결론 내리시면 어떻게 결론 내리시면 되냐 하면 계산한 P 값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의 수준 0.05와 0.01보다 작음으로 H0를 기각한다. 따라서 충분히 작은 P 값은 마카다미아 혼합 비율이 25%보다 적다는 주장을 지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이거를 좀 제가 다시 좀 정리할게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글씨가 저기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합하고 아니면 자동줄 맞춤 이렇게 자동줄 맞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보기가 쉽겠죠. 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됐죠?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복식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측정이 된 게 23.5니까 25보다 작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통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서로 자신의 제품이 최고라고 광고하는 A사와 B사의 알칼라인 건전지의 작동 시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아래 자료는 각 사에서 35개씩 표본 추출하여 건전지의 수명을 분 단위로 측정한 자료이다. A사와 B사의 알칼라인 건전지의 작동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하라 라는 문제네요. 자, 맨 처음에 일단은 문제를 보니까 두 집단이에요. A사와 B사 알칼라인. 그러니까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라는 거네요. 평균이 동일한지 아닌지, 차이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지 아닌지, 그리고 양측 검정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가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가설. 자, 가설, 대립가설부터 세워볼까요? 대립가설. 그 다음에 기무가설. 이렇게 세워보시면, 자, 대립가설은, 자, 어떻게 해요? 두 제조사의 알카라인 건전지의 작동 시간의 차이가 있다. 요거를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뮤A는 뮤B와 같지 않다. 요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거기에 반대되는 기무가설은 차이가 없다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같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설이 세워졌어요. 가설이 세워졌으면 오늘 두 가지 방법을 해요. 일단은 이제 검정 통계는 T분포 아니면 Z분포인데 지금 35개의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Z분포를 쓰시면 됩니다. 일단 그걸 아시면 되고요. 그거를 먼저 손으로 푸는 것도 해보고 엑셀로 푸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Z검정 두 집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과 분산을 좀 아셔야 됩니다. 분산을 아셔야 되고요. 그럼 평균은 average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끌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variance S, 샘플 표본이기 때문에 variance S로 쓰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채워넣기 하면은 A사와 B사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모두 구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구해졌고 손으로 한번 먼저 구해볼까요? 손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손으로 한번 구해보시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강의 노트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7주차 강의 노트의 4페이지. 여기에 있는 요 케이스를 보시면 됩니다. 두 표본의 크기가 클 때, N1, N2가 30보다 클 때는 요 식을 써라. 라고 하면서 제가 요거 비슷한 거도 연습 문제 1번에서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또 이렇게 보여드린 적 있고요. 요거 참고하셔서 잘 모르겠으면 요거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거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요. 자, 손으로 푸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Z값은요. 어떻게 구해지더라? 아까 루트 N1 S1 제곱 N2 S2 제곱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X1 바 빼기 X2 바 그 다음에 빼기 뮤1 뮤1 빼기 뮤2 바를 지워야 되네요.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N은 35분의 그 다음에 22050 분산입니다. 아까 구했던 거 35분의 14426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로예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되고 이게 1162.8 뭐 이렇게 될 거고 1112.6 이렇게 계산이 될 건데 요 값들은 어디서 나왔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자,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요 값들을 아까 여기다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계산기 갖고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계산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아마 630이 나올 거고, 이 부분이 412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루트 1042 이렇게 되고, 분자는 50.2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1.55 정도가 나와요. Z값이 1.55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1.55로 계산이 되었으면, 자, 그려드릴게요. 1.55란 말은, Z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서 내 값이 지금 요게 1.55이더라. 이럴 때 유의 수준, 아까 0.05죠? 그러면 이 0.05라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0.05에서는 기각치가 요게 이제 요렇게 된다 그렇죠? 요렇게 요 부분 두 개가 더해서 0.05가 되어야 되니까 요 부분의 넓이 0.025에 해당되는 요 값은 1.96이다 그렇죠? 요 1.96 요거는 여러 번 했습니다. 혹시 또 기억이 좀 잘 안 나는 친구들은 뭐를 찾아보시면 되냐면 5주차 의 Z분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거 혹시 기억 잘 안 나는 친구들은 여기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내가 선택된 요 값이 1.5예요. 나는 요 범위의 안쪽에 있지. 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봐서는 이 값은 H0 채택의 영역에 있게 됩니다. 맞죠? H0 채택이다. 그러니까 두 제조사. 자, H0 채택이란 말은, 자, 여기서 두 제조사의 알칼라인 건전지 작동 시간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이렇게 손으로 풀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엑셀을 배웠으니까 엑셀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로 가시면 되냐? 데이터 분석으로 가시고요. 여기에서 메뉴를 Z검정 평균에 대한 두 집단 요거로 찾으시고요. 변수는 자, 요렇게 찾을게요. 여기서부터 A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으시고 변수 2는 여기서부터 35개 마지막 이렇게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설의 평균은 제로, 평균차는 0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변수 1의 분산은 아까 계산한 거죠. 22050 요거를 입력을 하시고 변수 2의 분산은 14425 뭐 14426 뭐 크게 차이 없습니다. 뭐 26이라고 할까요? 방님에서 요렇게 입력을 하시고 저는 아까 이름표를 넣어서 아까 입력 범위에서 선택을 했어요. 이름표 체크하시고 유의 수준을 문제에서 0.05로 하라고 했고 출력 범위는 제가 한 요 정도에다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출력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나의 Z 통계량 1.557 이렇게 나와요. 아까 우리가 계산한 1.55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Z 기각칙 양측 1.96이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서 말한 1.96. 자, Z 통계량 1.55가 Z 기각칙 양측 1.96보다 작기 때문에 H0 채택. 이렇게 결론 내리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P값 양측
보시면 0.119입니다. 즉, 요 값은 유의 수준인 0.05보다 값이 크기 때문에 H0 채택. 요렇게 말씀을 하셔도 돼요. 됐죠? 요거를 일단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Z 통계량 통계량 값이 Z 기각치 양측 검정 값보다 작으므로 H0는 채택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P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또한 P 값이 유의 수준인 0.05보다 크기 때문에 H0를 채택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두 제조사의 알카라인 건전지의 작동 시간에는 차이가 없다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손으로 푸는 방법, 그리고 엑셀로 푸는 방법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문제 보시면 목초의 종류에 따른 우유 생산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25마리의 젖소를 대상으로 3주 동안 임의로 추출된 12마리 젖소에게는 인공적으로 건조시킨 목초를 주고 13마리의 젖소에게는 들판에서 말린 목초를 주었다. 각 젖소의 1일 평균 우유 생산량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주어진 자료로부터 들판에서 자연적으로 말린 목초를 사용하는 젖소가 인공적으로 말린 목초를 사용하는 젖소보다 우유 생산량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유의 수준 0.05로 검정하라 라는 거죠. 자, 일단 두 집단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두 집단을 비교를 하는 거고, 서로 이 두 집단, 들판에서 말린 목초를 먹는 젖소와 인공적으로 말린 목초를 먹는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비교를 하는데, 이 두 집단 간에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독립적인 두 집단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표본의 개수를 보니, 자, 들판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3개의 표본이고, 요 인공적인 것은 12개의 표본입니다. 즉, 표본의 수가 작기 때문에 요거는 T분포를 써야 되겠네. 자, T분포를 쓰신다면, 자, 두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를 해서 T분포를 쓰시고, 이때는 분산이 비슷한 경우와 분산이 다른 경우, 두 개의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산이 같은 등분산인지 분산이 다른 이분산인지를 F 검정을 통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T분포로 이용한 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자, 두 표본의 분산의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F 검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실시하게 되고요. 먼저 그거를 실시를 하고요. 자,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자, 그러면 이때의 가설은 어떻게 세울 수 있냐? 가설, H0, H1 이렇게 세우시게 되면, H1은 두 표본의 분산 간 차이가 있다로 가설. H0는 두 표본의 분산 간 차이가 없다. 요거로 결론. 없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가설을 일단 세울게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제가, 이 두 개의 분산을 일단 구해 봐야 된다 그랬죠. 분산을 제가 여기다가 한번 보여볼까요? 그래서,
들판 목초, 그다음 인공 목초 이렇게 했을 때, 자 평균과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요. 들판 목초의 평균, average, 들판 목초의 평균 요거죠, 그쵸? 요거를 이렇게 구하시고, 인공 목초의 평균, average 구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구하시고, 그다음에 분산은 표본의 분산, variance S 이렇게 하시고, 들판, 그 다음에 인공,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자 인공 목초와 들판 목초 중에서 인공 목초의 분산이 크다, 그쵸? 요거를 우리가 S1 제곱으로 두기로 해서 F 구할 때, F는 어떻게 구했더라, 그쵸? F는 S1 제곱 빼기 나누기 S2 제곱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 F 값을 1보다 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S1 제곱을 항상 큰 값으로 얘기를 한다, 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S2 제곱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F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요거 나누기 요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19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계산한 값이 표에서 요게 이제 계산한 값이고, 표에서 F 값을 찾을 수가 있다, 그렇죠? 표에서 찾아보시면 요거는 어디로 가시냐? 자, 여기가 아니고, 자, 어디? 실주차에서 몇 페이지? 18페이지 가시면 돼요. S1에 대한 자유도가, 우리가 지금 인공 목초에 대한 자유도가 11이다, 그쵸? 이 언저리 어디 있겠네요. 그 다음에 S2이니까 들판에 의한 자유도가 12다, 그쵸? 여기네요. 요쪽으로 가시고 2.75와 2.69 사이니까 뭐 대략 한 2.71?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71, 72 뭐 정도 될 것 같아요. 짐작컨대. 그러면 F표는 2.72 정도라고 제가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게.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 자, 어떻게 생각하냐? 자, F 계산값이 뭐 F 표보다 작기 때문에 두 분산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걸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뭐 쉽게 또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F를 보실 때 F를 그리실 때, 뭐 만약에 이렇게 그리신다면, F를 그리실 때 내 값이 지금 1.19야. 근데 표의 값은 2.7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내 값이 이 부분에 있단 말은 H0 채택이라는 뜻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자, H0 채택 두 표본 분산 간의 차이가 없다. 등분산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등분산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자, 요거를, 엑셀을 이용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 들어가시냐?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F 검정, 분산에 대한 두 집단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인공 목초를 변수 1로 얘기를 했다, 그죠? 인공을 변수 1로 했어요. 인공을 변수 1로 했고, 들판을 변수 2로 했다, 그죠? 들판을 변수 2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름표 하시고, 자, F 분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유의 수준을 0.05로 합니다. 0.05로 그냥 놔두시고, 출력은 제가 한 이 정도에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한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0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해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똑같아요. 1.1 FB 1.19 동일하게 나왔고요. F 기각치
표에서 찾은 거 2.72, 아까 엑셀에서 한 거 2.72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결론을 좀 제가 써본다면요. 자, FB 계산이 F 기각치 테이블 표보다 작으므로 두 분산 간 차이가 없다는 F 검정의 H0를 채택한다. 이렇게 하고요. 뭐 다른 말로는 따라서 두 집단의 분산은 차이가 없으므로 다음 단계에서 등분산 가정 두 집단을 위한 T 검정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잘 보이도록. 자, 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바꾸면 이렇게 글자를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T 검정을 할 건데요. T 검정을 하는데 이때 등분산 가정 두 집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이제 가설 세워볼게요. 가설 H0, H1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 가설 자, 들판 목초로 사육한 젖소의 우유 생산량은 인공 목초로 사육한 젖소의 우유 생산량보다 크다. 요렇게 해야 되겠죠. 요거는 그 단측 검정입니다. 그렇죠? 단측 검정이 될 거예요. 단측 검정. 이렇게 되고 요거와 반대되게 H0는 들판 이렇게 동일하게 하시되 아까 요 부분만 조금 바뀌죠.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가설을 세웠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 검정, 등분산 가정 두 집단의 T 검정을 하시려면 원래는 이제 요거로 잠깐만요. 지금 7주차 강의 노트에 요거를 쓰시면 돼요. 등분산 가정 요 식을 쓰시면 돼요. 이것도 손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이 굉장히 사실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거를 손으로 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는 친구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좀 그렇지 않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엑셀로만 할 수 있으셔도 충분합니다. 엑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 가시고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T 검정이고 등분산 가정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변수 1, 우리가 변수 1을 아까 인공 목초라 그랬다. 그렇죠? 인공 목초를 변수 1로 뒀어요. 1.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름표를 넣을게요. 인공 목초.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변수 2는 들판 목초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가설의 평균은 없다라고 놓고요. 이름표 제가 포함시켰고 유의수준 0.05로 하라고 문제에서 줬고 출력은 제가 요 밑에다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 확인.
자, 요게 인공에서 말린 목초고 요거는 들판에서 말린 목초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자, 보실 때 자, T 통계량 마이너스 0.86 그 다음에 T 단측 검정 씁니다. 그쵸. 단측 검정이죠. 지금 우리가 단측 검정하고 있으니까 0.19입니다. T 기각치 1.712예요. 자, 그럼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제가 시험 문제는 요거를 이렇게 엑셀에서 출력한 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론 내는지 이런 것도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한번 볼게요. T 통계량 가지고 하는 방법은요. T분포, 이렇게 T분포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내 값은 마이너스 0.86 뭐 이 정도에 있어요. 86 이렇게 있는데 T 기각치가 지금 단측 검정,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도 될 수 있게 가운데로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 0.86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데 T 단측 검정이 지금 요게 사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쵸. 그러니까 요게 1.7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영역은 요 영역이다. 그러니까 요 영역에 있으면 H0 채택이 되는 겁니다. H1 기각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T값을 이용을 해서 결론 내릴 수 있고요. P값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P값이 지금 0.157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은 굉장히 0.05 유의수는 0.05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으로부터 H0 채택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이렇게 이제 하시고 제가 그럼 결론을 문장으로 한번 써볼게요. T 통계량 계산 값이 T 기각치 이때 단측 검정입니다. 보다 작음으로 H0 채택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한 P 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H0 채택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들판 목초로 사육한 젖소의 우유 생산량은 인공 목초로 사육한 젖소의 우유 생산량보다 많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세요. 시간 있으신 친구들은 아니면 너무나 호기심이 왕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정리를 할게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통조림 공장에서 통조림을 제조하기 전에 많은 양의 끓는 물로 채소를 세척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 개발된 방법인 증기를 이용한 세척 방법 SBP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기존의 방법보다 적게 손실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10곳의 농장에서 얻은 10다발의 콩을 가지고 SBP 방법과 기존의 방법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비타민의 양을 측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쪽은 SBP, 이쪽은 기존의 방법을 해서 450g당 비타민의 양을 측정을 했어요.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로부터
SBP를 사용하여 세척한 콩의 경우 비타민이 적게 손해된다. 즉 SBP를 사용하면 비타민 양이 많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SBP가 더 많다. 세척한 채소의 비타민 양이 더 많다. 손실이 더 적다. 요거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대립가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가설부터 한번 세워볼게요. 자, 가설은 되게 명쾌합니다. 자, 가설 H0와 H1 이렇게 했을 때 H0는 SBP 방법으로 대립가설부터 할게요. SBP 방법으로 세척한 채소의 비타민 양이 기존 방법으로 세척한 채소의 비타민 양보다 많다. 이건 다른 말로 써도 돼요. SBP 방법으로 세척한 채소의 비타민의 손실이 기존 방법으로 세척한 채소의 비타민 손실보다 작다. 이렇게 써서도 똑같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귀무가설은요, 여기에서 여기 등호만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설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집단을 비교를 하는 건데, 아까 문제 3하고 다르게, 자, 요 1번 콩다발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SBP 방법을 하고, 나머지 반은 기존의 방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요 데이터 35와 33이라는 데이터는 한 개의 콩다발에서 나온 거예요. 마치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 한 사람의 좌측 시력과 우측 시력을 비교하라 이런 것처럼 이 데이터는 이 1번 콩다발에서부터 나온 거, 요 데이터는 2번 콩다발에서 나온 거, 요 데이터는 3번 콩다발에서 나온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쌍체 비교가 됩니다. 쌍체 비교. 두 개가 서로 연결된 겁니다. 자, 14발의 콩을 두 가지 세척 방법으로 하여 총 두 종류의 표본, 대응 표본이 생긴 것이므로 검정 쌍체 비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내용은 자, 두 집단 할 때 아마서 거의 맨 마지막에 제가 했을 거예요. 요거죠. 대응 표본. 자, 7주차 25페이지부터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제가 설명을 할 때 손으로 푸는 방법을 26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 얘를 이용을 해서 엑셀로 푸는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오늘 요 과제를 통해서 손으로 푸는 방법과 엑셀로 푸는 방법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손으로 푸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손으로 어떻게 풀었냐면, 검정 통계량, 여기서도 T 검정을 하게 되죠. 표본의 개수가 1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거의 차이, 두 집단의 차이를 구하고, 그 D를 구하고, 그것으로부터 표준 편차 구하고, 그걸로부터 T 값을 구하게 됩니다. T 값, 이렇게 요 값을 구하게 돼요. 자, 한번 살펴보시면, 자, 그러면 차이를 구해야 되겠죠. 차이. 자, 내가 과거에 SBP 빼기 요거 차이를 구하니까 요거 일단 D라고 이거 차이니까 D라고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difference라고 해서 D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빼기 요거를 구합니다. 각각의 차이를 쭉 다 구해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 어떻게 했냐면 요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 D바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평균 구해볼게요. 평균 구하시고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자, 평균 어떻게 구했죠? 에버리지 하시면 되죠. 에버리지 하시면 자,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S, S를 구하시면 됩니다. S.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평균 D 둘 차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계산을 손으로 하는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으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요. 자, 나는 지금 나는 t 값을 구해야 돼. d에 대한 t 값을 구해야 되죠. 루트 n분의 s d. 아이고, 예쁘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t 값을 구하는데 t 값은 루트 n분의 s 그 다음에 요거에 d 이렇게 넣습니다. d 빼기 0인데 0 생략을 하고, 그러면 아까 루트는 루트 10이다 그쵸? 루트 10분의 s 4.7 뭐 2 이렇게 놓을게요. d 반은 3.7이다 그쵸? 지금 여기서 값을 다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다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서 구해 보시면, 이거 한번 계산기로 한번 구해 보세요. 구해 보시면 2.48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t분포 그림을 그려볼게요. t분포가 이렇게 됐다면 내가 구한 값이 2.48이야. 그런데 그거로부터 내가 알파 0.05인데 요거는 가설을 보니까 뭐예요? 양측 검정 아니고 단측 검정이죠. 그렇죠? 단측 검정 0.05에 대한 t 테이블 찾아볼게요. 어디 가시냐면 5주차 30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5주차 30페이지 가시면 자, 원테일 단측에서 0.05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11이다 그랬죠. 11이다 그랬죠. 11이 아니고 죄송해요. 예. 이거 지워야 되는데. 11이 아니고 아까 9다 그랬죠. 총 10개니까 자유도는 9다 그쵸? 9 이렇게 만나는 거 찾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거 찾아요. 그래서 1.833입니다. 1.833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기각치가 1.833 1.833 요게 기각치 단측 검정에서 알파 0.05에 대한 기각치인데 내 값은 이 기각치 영역 여기에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결론은 H0 기각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H1 재택 이렇게 결론 내리시고, 자, 그러면 SBP 방법으로 세척한 채소의 비타민 양이 기존 방법으로 세척한 채소의 비타민 양보다 많다. 그리고 SBP 방법이 손실이 더 적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엑셀로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엑셀로 하시는 거는요. 자, 데이터 가시고 데이터 분석으로 가십니다. 자, 그리고 T 검정 쌍체 비교로 가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SBP 방법을 제가 S1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변수 이 기존의 방법을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가설 평균 차는 우리가 차이가 있냐 없냐니까 0으로 놓으면 되고, 제가 이름표도 다 포함을 시켜서 아까 입력 범위를 잡았습니다. 유의수는 0.05로 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출력은 제가 요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눌러보시면 자, T통계량 2.48이 나왔어요. 아까 계산한 거랑 동일한 값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단측 검정 봐야 됩니다. T기각치 단측 검정 1.83이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표를 통해서 구한 값하고 동일하게 나왔고요.
P 단축 검정 값 0.017, 즉 아까 알파 0.05보다 작은 값이죠.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 위에 거랑 동일하게 H0 기각, H1 채택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한번 써드리면요. T 동계량 계산 값이 T 기각치 단축 검정이에요. 단축 검정 값보다 크므로 H0를 기각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한 뭐 P를 이용해서도 P 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H0를 기각한다. 이렇게 또 쓰셔도 되고, 뭐 또 이걸 풀어서 쓰셔서 SBP 방법으로 세척한 채소의 비타민 양은 기존 방법으로 세척한 채소의 비타민 양보다 많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즉 SBP 방법을 사용하면 비타민 손실이 적다. 이렇게도 쓰시죠. 뭐 어떤 것들 쓰셔도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네,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문제 4번까지 손으로 푸는 방법, 엑셀로 이용해서 푸는 방법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